일주일 만이네요, 다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렁크 네임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트렁크 네임택인데 미리 재단을 해놨어요. 저희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있고 끈을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열어서 명함 같은 거 넣거나 이제 트렁크에다가 이 네임택 걸어가지고 내 거라고 표시해 놓는 그런 장치죠, 이 트렁크 네임택이. 그래서 오늘 가죽으로 트렁크 네임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제 새해고 설날에 또 다들 여행 가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행 가실 때 비슷한 색상도 많고 비슷한 디자인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딱 하나 달아 놓으면 이거 내 거다라고 그냥 멀리서도 이렇게 짐 찾을 때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네임택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날이 그래도 조금 풀렸어요, 그죠? 좀 추워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날씨가 풀려가지고 지난주보다는 훨씬 감기도 많이 나아지고 끈이랑 스트랩이랑 같이 걸려 있어가지고 안에 명암이나 들어가는 걸 바꿀 때마다 이 끈을 빼야 해가지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얘랑 좀 다른 디자인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위에서 이렇게 열리는 디자인이고 얘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열리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위쪽에 그냥 스트랩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안에 필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가죽만 있으면 돼서 조금 더 간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재료 구하기가. 그래서 이 디자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뚜껑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열린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포인트는 이제 겨울이잖아요. 또 가죽이기도 하고, 가죽은 가을 겨울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가죽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표현되는 색상이라고 해야, 대표적인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죽의 제일 대표적인 색상이 뭐 탄색이라고도 하고, 뭐 카멜, 아니면 소털 색깔, 아니면 브라운, 조금 연한 라이트 브라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저희는 요즘 이걸 골드 가죽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컬러가 무난하기도 하고 가죽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색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비 가죽의 골드 컬러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 가죽에 조금 어울리게 버클 같은 경우는 사틴이에요. 이게 앤틱 사틴이죠. 그래서 앤틱인데 반짝거리지 않고 광을 좀 스크래치를 넣은 광이라고 해서 사틴이라고 보시면 되고, 앤틱 사틴 컬러를 이렇게 매치를 해봤고, 완전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완성이 되면 끝에 이 단추를 하나 달아줘 보려고요. 얘는 작년에 이태리 갔을 때 주문을 해왔던 대리석 장식인데 대리석 모양이에요. 그래서 끝부분에 하나씩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완성하면 뭔가 포인트로 딱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봤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넓은 그리프를 사용을 해가지고 바느질 땀이 좀 더 넓게 약간 러프한 느낌이 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라서 베르제 블랑샤르 6호로 조금 더 넓게 바느질 땀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빈티지스럽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얘네 두 개를 붙여줘야겠죠. 테두리를 3mm씩 본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줄 텐데, 위에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긴 부분은 붙이면 안 돼요. 여기는 떨어져 있어야 나중에 명암이나 뭐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3면을 먼저 이 위에 3면 빼고 나머지 아래 양옆이랑 아랫부분까지 3면을 본딩을 3mm씩 해볼게요. 일단 본딩을 했어요. 3면을 양쪽에 다 본딩을 했죠. 그러고 얘네 두 개를 붙여 볼게요. 한쪽을 먼저 기준을 잡아서 한쪽을 먼저 붙여줄 텐데, 이럴 때는 저는 보통 위쪽을 기준을 잡아주는 편이에요. 위쪽을 붙여놓고, 위쪽은 일단 본딩을 안 했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눈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위쪽에 제일 눈이 많이 가요. 그래서 재단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차이가 나더라도 위쪽은 딱 맞게 하고 아래쪽이 조금 그 유격이 생기면 다듬어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을 단차가 없도록 만들어 볼게요. 붙였죠? 이렇게 열리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면을 바느질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크리저를 한 3mm 정도로 맞춰놨어요. 3mm 정도로 맞춰놓고, 왜냐면 목타 간격이 이렇게 좀 조밀한 애들은 끝에서 한 2.5에서 2.8 그 정도로 맞춰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격이 넓다 보니까 끝에서 조금 더 들어오게 해줘야 바느질을 했을 때 균형감, 비례감 이런 것들이 맞을 것 같고요. 3mm로 맞춰가지고 목타를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저로 구멍을 뚫어줄 일직선을 표시를 해주고요. 구멍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이 진짜 커요. 제가 이제 베르제 블랑샤르를 한 3호까지 사놓고 6호로 작업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사실. 근데 땀이 진짜 넓어요. 땀이 진짜 넓어서 어떻게 나올지 조금 기대가 돼요. 제가 올해는 좀 안 해본 작업을 많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다가 라이브 할 때도 간단하지만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좀 러프하게 작업을 해보고 있어요. 절대 바느질을 하기 싫어서 그렇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좀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작업만 하면 좋은데 작업을 할 때도 있고 수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무난하고 그런 거 위주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실험적이고 재밌는 거를 또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어떤 걸 보여줘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도 나름 꽤 도전적인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12번째 정도 라이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한 타임에 한 아이템씩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가죽 공예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줘야 될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여드려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저도 좀 늘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땀 간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땀 간격이 4mm 좀 넘어요. 4.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끝에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야 찢어짐 없이 좀 안정적으로 바느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느질 구멍을 다 뚫어봤고요. 바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제 블랑샤르 6호로 뚫었고 그다음에 332로 한번 바느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공방에서 보통 사용하는 프로 다이아몬드 목타 같은 경우에는 4mm도 있고 5mm도 있는데 그 사이 간격이 없어요. 3mm, 4mm, 5mm 이렇게 1mm씩 차이가 나서 조금 쓰기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베르제 블랑샤르는 좀 다른 게 몇 미리를 정해놓고 그 몇 미리 사이에 그 날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계산을 해서 만드는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저희가 보통 쓰는 게 532를 많이 쓰죠. 532 두께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날 간격을 넓혔으니까 그만큼 그 실의 두께가 좀 두꺼워져야 바느질을 했을 때 비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두꺼운 실로 했는데 그 링가블레 같은 경우도 532를 제일 많이 쓰고요. 좀 뭐 가방에 쓰기나 소품에 쓰기나 좀 무난한 두께고 532, 432, 332 이렇게 숫자가 낮아질수록 실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532, 632, 832, 1232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실이 얇아져요. 근데 실이 얇아질수록 가격도 비싸져요. 그게 기술인지 실이 얇아지면 가격이 뭐 1,000원, 2,000원, 한 스풀에 1,000원, 2,000원씩이라도 조금 더 비싸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작은 소품인데 이렇게 넓은 땀 간격에 두꺼운 실로 작업을 하는 거는 잘 없는 일이었어 가지고 좀 기대가 돼요. 저도 이제 예쁠 거예요 라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도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바늘 사이즈도 큰 걸 써야 돼요. 저희가 보통 그 존 제임스 4호 쓰거든요. 보통 4호 쓰는데 3호, 2호 이렇게 내려가면 점점 바늘이 커지는 거거든요. 목타랑 뭐 그리프 호스가 바뀌면 실도 바뀌어야 되고 바늘도 바뀌어야 되고 뭔가 구상하는 게 아예 달라지는 거죠. 그 헨리 베글린 같은 거나 셀러리아 스티치로 좀 러프하게 하는 그런 애들은 빈티지하거나 자연스러운 맛? 가죽의 그런 자연스러운 맛을 좀 더 추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컨셉에 따라서 재료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많이 같은 길이로 맞춰 놓고요. 한 땀 한 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통가죽 하시는 분들 가죽 자체로 엄청 가죽이랑 두꺼운 실 가지고 많이 작업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되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뭐 하나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빌에도 안정감 있고 형태도 조금 안정감 있고, 그리고 실이나 엣지 코트 이런 것도 너무 튀거나 뭐 형광이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쓰고, 작업도 자기 스타일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그 공방들도 많고 주문 제작 하시는 분들도 있고, 브랜드도 이제 명품부터 개인 브랜드까지 되게 많은데, 그런 디자인 같은 거 내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변을 하는 거죠. 개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모두가 고퀄리티, 장인정신 이런 걸 추구를 하는 건 맞잖아요. 개인 브랜드들도 바느질 땀에서부터 재료부터 이런 걸 신경을 썼습니다 하고 나오고, 이제 명품 같은 경우는 그런 작은 아뜰리에 협업, 이제 시즌마다 오티쿠티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정서 같은 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취향, 우리의 지향, 목표점 뭐 이런 거. 저도 많이 고민을 해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건지, 어떤 컨셉으로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되게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좀 많이 러프할까봐 너무 막 거칠진 않고, 전 나름 아직까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줬고요. 일단 바느질은 한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스티치가 엄청 많이 튀는 거죠. 넓게 뚫었고, 그리고 두꺼운 실을 썼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골드 컬러에 이제 약간 아이보리 컬러의 흰색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스티치가 이렇게 튀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스트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트랩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 버클을 위해서 중간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놨어요. 길게 타원형으로. 이건 18mm에 4mm 정도 되는 건데, 18mm에 4mm짜리 정도면 되게 여러 가지 용도로 좀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타원형 이런 펀치 같은 것도 하나 사 놓으시면 작업할 때 좀 간편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본드를 발라 놨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땀을 한 3땀 정도만 넣어 볼게요. 오늘 러프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마음껏 러프하게 해보겠습니다. 절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은 날이라는 거. 대신 마지막에 예쁜 단추 하나를, 장식을, 스터드 장식을 하나 달아 볼게요. 그게 아마 포인트가 돼줄 것 같아요. 샤무드는 두께가 종류가 있죠. 샤무드는 0.5mm부터 0.6, 0.7, 0.8, 1.0, 1.2 이런 식으로 점점점 두꺼워져요. 알칸타라라고, 그게 일본 거였던가 이태리 거였던가, 걔네는 훨씬 비싸요. 그냥 한국 국내 샤무드보다. 그 신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자동차에 들어가기도 하고, 쇼파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가방 안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두께별로 또 다르고, 핸드폰 케이스에 보면 안에 되게 윤 같은 거, 그런 것도 샤무드로 하기도 하고, 퀄리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파에 들어가는 것들은 방수 같은 게 되는 그런 걸 추가를 한다든지, 알칸타라나 이런 거는 거의 야드에 12만 원씩 해요. 엄청 완전 고급 샤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말고는 크게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는 한번 묶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버클을 달아봤어요. 이렇게 버클 달았죠? 그러고 얘한테 쏙 껴가지고 달아주면 되는데요. 엣지를 한 번씩만 바르고 마지막에 장식, 이 대리석 장식, 버튼 장식을 한번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는 다크 브라운으로 다 발랐고요. 조금 말려놓고 한번 합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말랐으니까 실을 떼고, 실을 마무리를 하고, 버클을 끼고, 길이를 본 다음에
구멍을 뚫어야겠죠? 중앙에 원형 펀치로 2.5mm로 구멍을 뚫으면 돼요. 버클은 보통 웬만큼 2.5mm 하면 다 엄청 큰 버클이 아닌 이상 구멍을 이렇게 뚫어봤고요. 이제 쏙 넣어가지고 완성을 해봤어요. 일단 트렁크 네임택은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붙여가지고 한번 포인트로 넣어 볼게요. 나사가 딱 맞는 정도의 펀치로 구멍을 뚫어 볼게요. 여기다가 끝에 나사를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걸 놓고 밑에 쇠판을 놓고, 쇠판을 놔야 좀 잘 박혀요. 짜잔,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딱 포인트가 되죠? 이런 식으로 대리석 리벳이고, 진주 리벳도 그렇고 아니면 뭔가 조금 남들 안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 딱 박아 놓으면 그냥 내가 만들었다 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센스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엄지척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한번 잘 응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은 신발 같은 거 리폼할 때도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하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비슷비슷한 신발인데 거기에 진주 몇 알 박혀 있으면 아, 되게 독특하다, 센스 있다, 그렇게 내 취향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나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생각했던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있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다 이렇게 보고 다르게 보고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서 저는 좋았고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벌써 1월이 훅 지나갈 것 같아요. 시간이 나도 모르게 벌써 열흘 순삭이니까 하루하루 계획도 세우고, 뭔가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뭐 내가 하고자 했던 거 2020년 계획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트렁크 네임택 한번 예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목요일날 6시에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빠이빠이.